전국 직장인과 성도들이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모여 금식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무슬림 사역의 동향과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에 이용 목사와 장경동 목사가 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제진흥교회에서 생성 AI를 이용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성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전국 직장인과 성도들이 모여 금식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는 교단 구분 없이 3박 4일 동안 16번의 집회가 열리며 연인원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이 기도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금식 대성회 현장입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초급화로 진행되는 금식 대성회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직장인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권사 금식 대성회 때 내가 3박 4일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오늘 또 직장 금식 대성회도 또 개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왔어요. 직장선교회 회장 권혁주 장로는 개회사를 전하며 금식기도회를 작정하고 온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38회 금식대성의 주제 말씀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모인 이들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살펴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성도는 개회 예배 후 전 일정을 참석해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한 걸 듣고 일부러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추스릴 수 있게 되고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평강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찾아오고 주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초교파 전국 직장인 일반 성도 초청 금식 대성회는 오는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16명의 목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어려운 시기, 금식 기도로 삶의 힘든 순간을 이겨내려는 성도들의 다짐이 엿보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 합창 문화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내 유일의 민간 합창단,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공연에 오르는 매 순간이 설렌다는 이들은 35주년을 기념하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는데요. 고전주일대가 맨델스존의 사도 바울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를 알게 된 그는 마침내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납니다.
창단 35주년을 맞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로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들이 아니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 합창단으로서 1,500번이 넘는 공연을 소화해왔지만 무대에서는 매 순간은 여전히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악보를 보고 이 음악을 대할 때 이 마음속에서 뭔가 열정적인 그 패션이 일어나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사실은 음악가로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음 앞에는 저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합창과 교회 음악의 입지가 좁은 한국에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수준을 인정받아온 서울 모테트 합창단. 장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면서 매 공연 성황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순수 합창과 교회 음악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가들이 풀어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특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35주년 기념음악회를 이어갈 계획. 오는 12월에는 다시 한번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내 이슬람 신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신도 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국내 무슬림 사역의 동향과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 20억. 이 중 국내 이슬람교 신도 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총 2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기독교계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역시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국내 무슬림 사역의 동향과 전도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연을 맡은 주한대학원대학교 정승현 교수는 통시적 그리고 공시적 관점의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통시적 관점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서부터 무슬림 선교사가 존재했듯이 현재를 거쳐 미래의 무슬림 선교사로 활동하게 될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만 갑자기 이슬람 사역을 하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사역자들에 이어서 우리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의 다음 리더를 세울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시적 관점은 한 가지의 시대, 즉 어떤 시기를 하나의 시대, 공통의 시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대마다 선교사들 간의 관계를 다지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서로 나누는 것,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현장에서는 선교사 파송 구조의 변화도 짚었습니다. 정 교수는 과거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선교사를 보냈다면 이제는 비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서방에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제는 필리핀에서 교육받은 필리핀 선교사가 중동 지역으로 파송돼 무슬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무슬림 선교 사역 동향 또한 매 순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변화된 점들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에게 교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조원들에게 그 기독교 교리를 강요했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촉진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믿는 종교 이슬람.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은 이슬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4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총회 의장단 선거 예비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은포교회 이혼 목사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예비 등록했고, 현재 총회장 직무대행과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일엽 목사가 총무 예비 후보에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예비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교단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오는 27일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정기총회 개최 20일 전인 다음 달 19일 본 등록을 실시합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지능교회에서 생성 AI를 이용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48명의 작가들이 심상의 내면 세계를 생성 AI로 표현한 142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은 대부분 시와 그림을 접해보지 못한 지능교회 성도들과 일반 지역 주민들로 6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농촌교회가 현상만 보지 말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 줘야 된다. 우리 진흥교회는 더 나은 이런 AI 아카데미의 교육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공 목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도들과 주민들이 예술에 대한 접근의 문턱을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누구나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선보이고 공감의 무대를 만드는 AI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영역을 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성 AI 예술 테마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교회는 지자체와 함께 생성 AI 예술 비엔날레, 생성 AI 예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이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윌 그레함 목사가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서 복음주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윌 그레함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모인 4,600명 중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윌 그레함 목사는 2006년 전도 사역을 시작해 현재까지 6개 대륙을 돌며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촌 선교연구원이 9일 넓어진 선교 개념 평가와 선교의 방향을 주제로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구촌 선교연구원과 중동 성서신학원 주최로 열린 선교 포럼은 총체적 선교 문제, 즉 복음 전도와 선교 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축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성위원장인 김순미 장로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교 원리이자 전략인 줄 믿는다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관련 법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 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마련하길 주문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17,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보다는 8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2024학년도 유치원, 초중고, 특수 및 각종 학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8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했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92만 3천여 명과 비교하면 8만 5천 명 적은 숫자입니다. 교육청층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로 적정 학급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운용,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가폭도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였던 5월 수준이 두 달째 유지됐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는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이후 미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최근 EU 경쟁당국에 합병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기업 결합이 강행될 경우 집단 사직하겠다며 화물조종사 조합원의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는데 약 200명 중 7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직원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9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이스 음수야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부는 병원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전쟁 범죄라면서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러시아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 역시 러시아의 의도적 공격임을 주지하며 국제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날 우크라이나에 가한 대규모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에서는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키이우 아동병원은 건물 일부가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위한 협상이 현지 시간 10일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정부 당국 수장이 참석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 전했습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끄는 이집트 대표단이 도하에서 최대한 일찍 휴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도 10일 도하 회동에 참석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논의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를 뺀 수정 협상안을 제시하며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이어지자 하마스는 협상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지난 5일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 재등재하고 의료용, 연구용 대마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전날 방콕에서 대마 화분을 들고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를 허용하면 소수 이익 집단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허용했지만 마약 통제국 승인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 1월부터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러시아는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계속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1군 대표단을 러시아 방문을 위해 보냈으며 대표단장인 김금철 총장을 제외하곤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도달한 합의의 연장선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인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으며 조약 체결 후 북한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영서를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0도, 광주 29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합법화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한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도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컸었는데요. 일부 반발 움직임도 있지만 이 같은 마약 합법화 취소 방침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